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월 25일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때맞춰서 대한민국도 좀 방문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요청했는데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또 지금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이 거의 깨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효상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진짜 3박 4일 동안 골프도 치고 스모도 보고 일본에서 미일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바로 옆인데 말이죠. 비행기 타면 1시간인데 오지도 않는다고 한다. 참 걱정입니다. 네, 지난 4월 11일 날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방문해 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감사하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확답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전에 대정부 질문에서도 얘기하고 그때도 신의 한수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2차례 상반기에 방문할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월과 6월, 5월에는 일왕의 주기식에 맞춘 행사, 그리고 6월은 G20 오사카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르겠다는,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일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 외교가의 외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상반기 중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니까 20% 이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한국에 왜 가야 되느냐 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3박 4일 방문한 직후에 볼튼을 보내가지고 이제 대신 자기가 가는 것 대신에 볼튼 보좌관을 보내서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2일 날 일본 NHK나 일본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청와대의 반응이 재밌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온다 안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결정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오늘 여러 미국 채널과 또 한국의 외교 소식통들의 여러 가지 들은 정보를 종합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볼튼이 28일 날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지 않는데 볼튼 혼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 그것도 뭐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일본을 들러놓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리고 볼튼만 이게 보낸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한국 패싱이라든지 한국 홀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미동맹이 뭐 좋지 않다 이런 이제 얘기가 외교가나 국제사회에서 바로 나올 테니까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는데 물론 뭐 볼튼이 오는 것은 안 오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그런데 4일 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7일 날 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에 통화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6일 밤에 아베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다음에 24시간 뒤에 좀 뒤에 이루어진 통화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에 한국을 들러달라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날짜를 콕 집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5, 28일 3박 4일 동안 일본을 방문한 다음에 한국을 들러달라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2번씩 사실 이렇게 제안한 것도 좀 이례적이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이제 들은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로는 한국민들이 아주 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원하고 있다. 물론 저도 야당이지만 지난 3월 대정부 질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북한 미사일 도발 이후에 이제 그런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북 메시지 발신 차원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대북 메시지 발신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일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 한미 정상이 이렇게 굳건하게 한미 공조가 튼튼하다라는 것을 국내외 대외적으로 또 북한에 대해서 과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설명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아주 재미있는데요. 네. 흥미로운 제안이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요. 방안을 한다면 귀로에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이 바빠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즉시 바로 한국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한미군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만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론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방안을 거절한 볼튼 보좌관에게 5월 그 일본 방문 뒤에 한국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를 하겠다, 시키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볼턴이 방한을 한다고 했는데 이걸 거절했다고 하니까 볼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습니다. 북핵 위기 속에서 가장 지금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책을 세워가는 사람인데 방한을 거절했다.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과 상의하겠다. 볼턴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쁘니까 그냥 주한미군 기지 안에서 잠시 만나는 것. 그건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긴 하지만 미군이 관할을 하니까 사실 대한민국을 들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들렸다 바로 간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 물론 뭐 볼튼이 그 개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런 그 국사나 외교 문제를 결정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시기적으로 북한 도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직후에 다시 이제 워싱턴 소식통 외교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할 확률은 한 50대 50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20% 정도보다는 상당히 높아진 여러 가지 이제 주변 환경이 그렇게 높아졌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변화라면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또 답을 했습니다. 네, 뭐 일정을 보니까 물론 이제 1시간이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는 일정이 있으니까 뭐 일본 일정을 또 뭐 몇 시간 또 단축할 수도 있겠죠. 단축할 수 해서 이제 과거에도 왜 오바마 대통령 때입니까? 이제 뭐 일본에 이틀 자고 또 뭐 하루에 한국엔 하루 자고 이래서 뭐 상당히 그 한일 간에 또 신경전도 벌어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사실 일본은 3박 4일을 머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즉위한 이란과 뭐 스모 결승전도 관람하고 또 아베 총리하고 또 골프도 치고요. 뭐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게 국회 연설인데 국회 연설은 또 안 하고 뭐 주로 이렇게 이 서로 친교 위주의 이런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만나자마자 바로 떠나야 된다. 이러니까 몇 시간 정도 한국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만약 방한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한미군까지 얘기한 것은 물론 프로토콜상은 지금 아주 적절하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주한미군 앞에서 이렇게 미군의 군사력도 과시하고 한미 공조를 과시하는 것은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뭐 평택 기지나 이런 데서 몇 시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바로 떠난다는 것은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만은 일본의 3박 4일과 한국의 이제 몇 시간이 이게 상당히 대비되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홀대, 일본과 미국은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한미 간에는 점점 이렇게 멀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까지 예상한 대로 안 오는 것보다는 훨씬 반가운 일이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몇 시간 방안에 그친다면 상당히 일본과 대비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데요. 그동안 한미동맹 굳건히 해왔고, 그거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증대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뭐, 일본에서 3박 4일 있으면서 여행을 다 하고 말이죠. 즐길 거 다 즐기고, 대한민국은 뭐 평택 기지라든가 미군 기지 안에서 몇 시간 있다 간다. 거기 또 이제 대통령이 찾아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어색한 모습을 보일 수뿐이 없는 거고, 지금 한반도 상황, 한미동맹의 와해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될 수뿐이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이 미일은 아주 급속도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뭐 물론 일본에서 뭐 미일 정상회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군사시설 참관도 물론 뭐 중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 골프도 치고 수모 관람도 이렇게 하면서 양국 정상 간의 우위와 친선을 이렇게 과시하고, 한국은 잠깐 몇 시간 미군 시설을 이제 그 방문하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입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민들의 여러 가지 뭐 자존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보는 시선이 상당히 대비가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미일이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이 사례가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당장 오늘 한미일 안보회의가 이게 이제 정례적으로 3국이 모이는 회의가 있는데요. 오늘 이제 서울에서 열렸는데 3년 전에 열렸을 때는 3국이 이렇게 다 같이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미일이 따로 만나고 또 한미가 따로 만나고 또 이런 또 3국이 만나는 양자회담하고 또 3자가 만나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한일 관계가 굉장히 갈등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포맷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다들 이제 외교가에서는 이게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미 대사관에서 미일 간에 따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뭐랄까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참 한국으로서는 참 착잡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리안 패싱이네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가 통화를 했는데 한반도 문제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미일은 가까워지고 한미는 멀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에서 잠시 몇 시간 있다 머물다 간다. 얼마 전 미국 갔을 때도 2분뿐이 대화를 못한 그런 외교 망신을 당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또 전화로 지난 4월 11일에 이어서 두 차례나 어떤 방안을 요청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 두 차례 요청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이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또 그 야당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지난 4월 11일 워싱턴 정상회담도 딱 하루 미국이 날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 느닷없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무기 구매 감사하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전에 다 조율이 되고 또 경제적인 이익이라든지 어떤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개입이 되지 않고 순수한 안보 차원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대가로 어떤 경제적인 양보를 국익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 한일 간의 지금 갈등입니다. 아주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번에 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우리 성장하고 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다른 나라와 특히 우방국 간에 또 무역 서로 파트너 간에 서로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상당히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많이 받고 또 거기가 또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나빠서 일본 기업들이, 물론 뭐 일본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일본 기업들이나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한국을 도와주자, 한국의
지원해주자, 한국 경제를 발전시켜주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과연 있을까? 저는 굉장히 둔화됐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물론 뭐 명백히 경제 제재를 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의무로 이 일본 기업들의 어떤 한국 기업 패싱이라든지 이런 무드가 있다면 이것도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베 대통령이나 일본 정부의 그 반응, 그 위안부 합의 파기 이후에 나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교포들도 굉장히 지금 고통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통화한 직후에 아베 대통령이 뭐라고 했나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통화 후 기자들과 만난 아베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또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것은 북일 정상회담 필요성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도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이 빠졌네.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해야죠. 그리고 언급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베가 뭐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 안 했다는 것은 지금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과연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한일 관계는 어떤 역사 문제나 이런 과거 문제 혹은 또 국민 감정의 문제로 반드시 그렇게 접근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본 과거에 잘못한 거 많죠. 그러나 지금 일본은 세계에서 아주 모범적인 민주국가입니다. 네. 거기 언론 자유가 만개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여야 간에 아주 그 조화로운 민주주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군사적으로 지금 한미일은 삼각 동맹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이루어야 되고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파트너인데 과거사 문제로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자꾸 이 아베 수상이나 일본 정부에서 한국을 상당히 이렇게 폄하하는 이런 발언이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결코 좋은 사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아주 분명한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미사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는 계속 발사체라고 하면서 북한을 두둔하고 그 와중에 또 북한에 쌀을 주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말이죠. 미국이 보는 시각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을 수뿐이 없겠습니다. 우선 쌀 지원 문제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독자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식량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반응이 우리는 한국의 대북 지원 움직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이 반대는 하지 않은 거죠. 근데 한국이 하려면 하라. 근데 또 거꾸로 보면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는 이런 상당히 좀 미온적인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이게 뭐 잘 되면 이게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결국 책임은 그것이 뭐 군사 시설로 무기로 전용이 된다든지 이런 뭐 군비로 전용된다든지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그 책임은 또 우리 한국 정부가 다 져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국 책임으로 하세요.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미국 정부의 실무자들, 참모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을 대부분 반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미사일이냐 아니냐. 제가 그때 4월 4일 아침에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제가 이제 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워싱턴에 제 이제 외교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즉답으로 이것은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다. 숏 미사일 테스팅이다. 이렇게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더 북한의
북한이 도발의 단계를 수위를 올릴 것이다. 이런 대답을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그 폼페오 장관이나 백악관도 상당히 미사일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전략적인 이제 차원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런 그 수사적인 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그 세넌 미 국방대행, 미국 국방장관이 사임한 다음에 지금 이제 액팅 국방 이제 대행이 있는데 이 세넌 미 국방대행이 상원 그 예산 청문회에서 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고 합참의장이 나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미사일 이미 이건 뭐 과학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입증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우리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사실 뭐 그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이런 그런 수사적인 대응, 이런 그 좀 뭐 유화적인 반응은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좋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그 이스칸데르 정말 그 치명적인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을, 군사 안보적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게 저는 가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그거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아무리 외교적 대응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우리가 북한의 도발과 군사적 침략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 미국 그 지난번 물러난 국방장관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핵은 대남 적화용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북한 핵을 갖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 정말 이 사람들은 체제 유지 플러스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보 경각심,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되고, 안보에 대한 걱정은 아무리 높아도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뭐 협상 다 좋습니다. 다만 안보에 대한 경각심, 국민들의 경각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참 망신스럽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국에게 홀대를 받고 일본에게 왕따 당하고 한미일 안보동맹, 경제동맹은 깨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텐데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빨리 좀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음이 그렇다는 거고, 그거 방법이 있죠. 내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날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우리 강효상 의원님 더 열심히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도 자원봉사해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